자, CR이 어떤 거다. 뭐 요걸 이제 알려주는 화면인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냥 CR은 논리를 물어보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기존 시험에서 논리를 물어보는 시험 잘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 CR 문제를 처음 보게 되면 좀 생소해 하시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처음의 느낌은 그런데 한 달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2달, 석 달 열심히 공부를 했다. 아마도 그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생각만큼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좀 바뀌실 가능성이 높아요. 자, CR 문제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고요. 자, 밑에 5개의 보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정답은 항상 5개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 CR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풀고 싶어요. 뭐 조금이라도 더 쉽게 풀고 싶다. 그러면 이 CR 문제를 풀 때는요. 맨 위에 있는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질문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이 CR 문제는 질문을 먼저 봤을 때 편안하게 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뭐 무작정 질문부터 본다 그래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CR에 8가지의 대표적인 문제형들이 있거든요. 이 8가지 문제형들을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8가지 문제형들이거든요. 이 8가지 문제형들이 어떤 게 있구나. 그 문제형의 지문의 형태는 뭐구나. 이제 지문이 뭐죠? 문제 가장 위쪽에 있는 거죠. 이 위쪽에는 어떤 게 있구나. 정답은 어떠한 성격이 있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8가지 문제형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질문부터 보고 얘는 질문을 봤더니 문제형이 8가지 가운데 뭐에 해당이 되는 문제구나. 나는 지문에서 어떤 거 찾아야지. 정답은 어떠한 보기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힌트를 얻어가시면서 이제 문제를 좀 편안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이론반에서 여러분들하고 저랑 열심히 공부하는 건 이 8가지 문제형들이에요. 이걸 알면 CR 문제 좀 편안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8가지 문제형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크게요. 앞에 4개, 뒤에 4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이 앞에 4가지 문제형들이 좀 많이 나와요. 얘네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이때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앞에 4가지 문제형들은요. 첫 번째가 assumption, 두 번째는 strengthen, 세 번째는 weaken, 네 번째는 evaluate 타입이에요. 자, 얘네들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데 이 4가지 문제형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지문의 형태가 모두 똑같아요. 얘네들은 지문에 모두 argument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 가장 위쪽에 다 argument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4가지 문제형들은 지문의 argument가 아니라 뭔가 다른 형태들이 나오게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4가지 문제형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고요. 얘네들은 모두 시험에 argument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화면에 CR 문제가 떠요. 그럼 이 CR 문제 지문에는 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argument라고 하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CR의 시작, CR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argument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argument가 어떤 건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argument는 CR 문제의 가장 흔한 지문의 성격이죠. 자, 지문에서, 그러니까 문제 가장 위쪽에서 이제 작자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근거, 요거는 프레미스예요. 따라서 이러저러 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주장을 해요. 요 2가지가 있는 글이 아규먼트예요. 이래서 저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작자는 이래서 저렇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이 작자의 근거만 가지고선 이 결론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둘 사이에는요, 항상 틈이 있어요. 논리의 비약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틈이 있다 보니까 그 틈을 메워주는 이 assumption이라고 하는 게 꼭 존재하게 돼요. 이 assumption은 이 둘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존재예요. 자, 이때 자, 이 argument의 assumptio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3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이 assumption 옆에다가 이 3가지 단어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실게요. 자, 첫 번째는요.
unstated.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assumption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문에 안 적혀 있어야 돼요. 숨겨져 있어야지 assumption이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strengthen. 자, 이 assumption은 틈을 메워줍니다.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assumption은 이 작자의 결론을 strengthen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얘를 strengthen 할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 necessary. 자, 이 단어가 좀 어렵고 중요한 단어예요. 이 assumption은 보충을 해줘요. 그래서 이 결론을 strengthen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결론을 strengthen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assumption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assumption은 이 결론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가 여기까지다라고 한다라면 딱 그만큼만 얘기를 해야 돼요. 필요한 만큼. 자, 얘보다 부족한 얘기하면 assumption 안 되고 과한 얘기를 해도 assumption이 안 돼요. 필요한 만큼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근데요, 필요한 만큼을 얘기한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한글로 된 아규먼트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문장밖에 없어요. 첫 문장, 철수는 주말에 놀이공원에 갈 것이다. 자, 두 번째 문장,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정도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 두 번째 문장이 결론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철수 언제 내일 어디에 용인에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자, 지문에 아규먼트가 주어졌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이 아규먼트를 나누셔야 돼요. 이 아규먼트의 프레미스 근거는 뭐구나, 컨클루전 결론은 뭐겠구나. 자, 어렵지가 않네요. 자, 첫 문장이 근거죠. 자, 철수가 언제 주말에 어디에 놀이공원에 갈 것이다. 자, 필기 하실게요. 자, 첫 문장이 근거였고요. 자, 결론이 이제 두 번째 문장이죠. 그러므로 철수 언제 내일 어디에 용인에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요것도 필기를 하시죠. 자, 근데 이 아규먼트를 그럼 가만히 한번 살펴봤더니요, 지금 이 근거에서 결론으로 넘어갈 때요, 넘어가면서요, 뭔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있습니다. 자, 근거는 주말이었죠. 근데 결론에서 어떻게 주장을 해요? 내일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또 근거는 놀이공원이었는데 결론에서는 용인이라고 이제 또 주장을 하거든요. 자, 지금 넘어가면서 뭔가 바뀐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뀐 게 있다라는 말은 틈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틈을 메워주는 assumption이 존재를 할 거예요. 이 assumption이 뭐다? 지문에 안 쓰여 있어야 되죠. 결론 strengthen 해야 되고, 요게 좀 중요해요. 필요한 만큼의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마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거든요. 이 아규먼트의 assumption이 뭘까요? 자, 내일은 그죠, 주말이어야 되겠다. 그죠? 또 있는 것 같아요. 놀이공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 이제 용인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이러한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 여백에 같이 한번 적어보실게요. 이 아규먼트의 어썸션이 뭘까? 자, 두 개의 보기를 한번 드려볼 거예요. 자, 1번. 내일은 토요일이다. 자, 2번. 내일은
주말이다. 자, 굉장히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죠? 토요일도 주말이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는 아니죠. 자, 둘 중에 어썸션이 몇 번? 자, 2번이죠. 자, 그러면 요 1번은 왜 어썸션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필요한 만큼보다 부족하죠. 자, 지금 필요한 만큼은 내일이 주말이면 되죠. 즉,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일요일이 없죠.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규먼트의 어썸션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보통 어썸션이 여러 개예요. 자, 내일이 주말 어썸션 맞죠? 근데 이 아규먼트에는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어썸션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주기의 보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1번. 모든 놀이공원은 용인에 있다. 자, 2번. 철수가 가려고 하는 놀이공원은 용인에 있다. 자, 또 이제 좀 비슷한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는 아니죠. 자, 둘 중에 어썸션은 몇 번? 자, 역시나 2번이죠. 자, 그럼 요번에요. 1번은 왜 어썸션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필요한 만큼보다 과하다. 이거 필요 이상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결론이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뭐예요? 철수가 가려고 하는 놀이공원만 용인에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거 말고 다른 것들까지 용인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요. 여기 이제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all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every도 가능하겠고요. 참고로요. 자,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는요, 어썸션이 될 가능성이 좀 낮아지게 돼요. 이 all 같은 표현을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extreme한 expression. 이런 게 들어갈 때 어썸션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돼요. 자, 8가지 대표적인 문제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어썸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주어지고 어썸션이 뭐냐 물어봅니다. 이때 보기 중에 2번 같은 보기들이 있다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어썸션 문제. 자, 근데요. 이 어썸션이 되려면은요. 이 어썸션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을 해야 돼요. 다 만족해야 돼요. 자, 지금 2번 보기들이 어떨까요? 분명히 지문에 안 써 있고요. 그리고 결론 strengthen 되게 잘해주고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얘기도 해요. 다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썸션이 되거든요. 자, 반면에요. 요 2번 보기들은 어떨까요? 2번 보기들. 1번 보기들. 네, 이 1번 보기들은 어떨까? 분명히 지문에 안 써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결론 strengthen 해요. strengthen 잘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필요한 만큼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보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strengthen but not necessary.
자, strengthening but is not necessary. 자, 요런 보기들을요, 요 1번 같은 보기들을요, 여러분들이 어썸션 문제를 풀 때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어썸션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헷갈리게 만드는 오답들이 요 1번 오답들이에요. 자, 지금 세 가지 조건들 가운데 몇 가지를 만족을 했어요? 두 가지나 만족을 했잖아요. 다만 necessary가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썸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오답인 거예요. 요걸 이제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번 예를 통해서요, necessary의 개념이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만한 개념은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